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지휘권을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내부 감찰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거야. 예.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하다가 법원행정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저는 평소에 천대엽 행정처장이 그래도 좀 중립적이고 균형감 있게 업무를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이 말하고 나서 막 댓글로 제가 폭탄을 맞아가지고요. 왜냐면 좀 촉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면 다 죽는다. 대법원도 다 죽고 사법 체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직위원 한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사법부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대법원장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그 사법관료 조직 체계에서 대법원장 밑에서 대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가장 최초의 뭐랄까 그 지휘 복종 관계 개선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자기가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고 주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윤리감사관한테 실질적인 지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대법원장으로 보는 게 맞지, 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주체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거고, 천대엽 행정처장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 내지 비판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간의 처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한 40% 정도는 내가 한 거 아닌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소위 자기 생각할 적에 이게 지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증거로 판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더더욱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멀쩡하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으로 지칭되면서 당신 뭐 하고 있느냐라는 소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오만불손한 자세인 것이고,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 삼부 요인으로서 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을 왜 저기다가 자꾸 언어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 사람이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가. 자, 지금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윤리감사관실을 어떤 식으로든 지휘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알면, 그럼 조희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사안을 사법부에 대한 공격 첫 번째, 두 번째 허위 사실 가져와서 직위원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공작, 이런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판사들의 세상에서 좀 시민들이 놓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전문가 내지는 고위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한 자존심 내지 오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법관 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위치에 가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법조계 안에서 그렇게 또 대우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 군의 비유를 하자면 별을 달고 나면 병사들하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심지어 영관급 장교들하고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이걸 지금 과거에 없었던 일을 가지고 앞섰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붕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세상이 달라져 있고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조희대 씨, 내가 옛날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할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부장판사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다 90도 이상 조아렸는데, 특히 이 사람이 또 TK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판사가 재판 이 사람들의 로직은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갖은 지금 똥바가지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욕과 수모가 완벽한 증거가 없이 이 수모가 진행되는 걸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어떤 판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선에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내용의 중대성을 너무나 잘 아는데 네. 아 이거 심각한데 수단이 별로 없다. 직위원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게 끝나고 나는 내가 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 매장될 수 있으니까 예. 이판사판이다. 끝까지 버티고 가면 민주당도 대책이 없을 거다. 네. 우리가 대충 판단해 보니까 민주당도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나온 게 거의 마무리 수준이고 대선 국면에서 또는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하면 아 사법부 죽이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그냥 반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알고도 지금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무모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직위원 판사가 이 집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다닌 거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도 이런저러한 문제나 정치적 공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장 확인부터 뭐 당사자에 대한 더블 크로스 체크까지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다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낸 증거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추가로 더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지금 대표님이 질문하신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들 자유인데 네. 너무나 무모한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그 지금까지 판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평가는 자, 평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판에 대해서 민감하다. 두 번째 민심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원래 간도 작고 좀 심성이 그렇게 막 이렇게 거칠지 못해요. 거칠지 못하기 때문에 네. 대체로 수용하고 수긍하고 그래서 민심의 방향대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오히려 더 뻗치기,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혹시 직위원부장 판사가 김영현을 비롯한 다른 사람 지금 재판 쭉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까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판부 교체가 안 되고 네. 그대로 가는데 수틀리면 내가 그냥 빨리 해서 결심하고 다 무죄 선고하고 내란 세력 방면하겠다. 아니 이럴 당장 가능성 지금 말씀하신 김용현이 거예요. 구속기가 만료가 지금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결정할 때 아 이거 불구속 재판해라고 할 수가 있다. 6월이면 지금 그렇게 구속기가 만료가 그렇죠. 되는 걸로 지금 6월 중순 정도면 예. 되죠. 6개월 지나니까. 예. 그래서 아 그냥 풀어줘서 불구속 상태 재판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개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공범이든 종범이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아예 죽을 각오하고 그냥 마음대로 재판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직위원이 나쁘게 맘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그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만 끌면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저런 점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귀한 그 시간과 전파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시간을 함께 뺏어가면서 걱정하는 이 현실 자체를 예. 대법원장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 계속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 무슨 오판에 빠져가지고 오기 부리고 버틸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의혹은 의혹을 낳고 이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한 번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하신 말씀들 중에. 그런데 지금 딱 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진지하게 충고를 하는 건데 이 부분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오만함에 빠지게 되면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런 점은 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하는 모습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예. 검찰 쪽과 비교를 좀 해보면요. 검찰은 내부에서 수사를 하다 김건희 봐주자 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는 치고받고 이러면서 네. 뭐 솔직히 언론에 던져서
소환 조율하고 있다, 소환해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견이 존재하면서 네.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법원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제가 좀 충격적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국 법관회의가 있지만 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어.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님. 요거는 민심대로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해서 정말 사법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의 일종의 좀 비판 기능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매우 글쎄요.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를 법관 대표회의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법관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조차도 지금 지교연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시대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도태돼 가는 거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